자, 그 밀린 기능사 1교시 그 캠 과제입니다. 캠 과제. 캠 과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 정도 조건만 줍니다. 1번, 2번, 3번에 어떤 공구가 들어가 있다. 실제 장비에서 MCT에서 어떤 공구가 들어가 있다. 요 정도 조건만 주고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해보시다가 경험적으로 자기가 이제 잘 되는 속도, 잘 되는 이제 F값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캠에 들어가야 되겠죠. 캠에 들어가는 거는 시작에 매뉴팩처링 해서 캠 제네럴에 밀 플래너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항상 이제 캠에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지오메트리 뷰로 가가지고 지오메트리 뷰에서 요 원점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점은 사실 요 자리에 그대로 두고 이제 MCT 원점을 정할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 안전거리를 주셨다면 전체 안전거리를 여기서 평면, 상면에서 100mm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 그 안에 코드가 G43 Z100.H 하고 이런 이제 코드가 나오겠습니다. 안전거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상태에서 파트는 요 물체 그리고 이게 뭐 밀링 기능사 시험 정도라면 자동 블록으로도 소재는 충분하기 때문에 자동 블록 해가지고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점과 소재를 만드셨다면 공구를 세 가지 바로 만들어 볼 텐데 첫 번째 평엔드밀 10파이짜리 이 공구는 시험장마다 구성이 틀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감독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10파이 평엔드밀을 직경 반드시 1, 1, 1 적어주시는데 첫 번째 요 1은 T01이 될 것이고 T01 두 번째 1은 길이 보정 H01이 될 것이고 세 번째 D는 D01이 되는데 어차피 시험용 요 캠에서는 보정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마지막 거는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경값과 공구번호와 보정값 정도를 넣어주시고 1번 자, 그 다음에 홀 메이킹에서 유지 같은 경우는 센터 드릴을 기본 크기에서 2번 넣어주시면 되겠고 2번 확인 마지막 일반 드릴 스탠다드 드릴을 8mm 짜리를 8mm 하고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공정은 우리가 항상 연습하듯이 위에 한번 센터 드릴 Z-1까지 드릴 전체적으로 한 Z-22까지 바깥쪽 윤곽을 먼저 쫙 파고 한 공정이 하든 두 공정이 하든 그 다음 안쪽으로 요 구멍으로 들어가서 파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4공정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하고 바로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생성해서 먼저 드릴에서 요 스팟 드릴링 하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센터 드릴 워크피스 드릴 메소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오늘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구멍 지정해서 선택해서 내가 가공하는 구멍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이 있다면 순서대로 찍으면 됩니다. 그게 가공 순서입니다. 확인하고 나오면 되겠고 확인 지금 이 위에 있는 스케치가 실제 소재의 상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윗면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안 해줘도 괜찮은데 해준다 하시면은 면으로 해가지고 요 위를 찍어서 확인할 수도 있겠고, 간혹 이렇게 하면 구멍이 뚫려버리면 평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간격 여기 나오는 값은 R 값인데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R 우리는 5. 사이클 설정 한 세트가 있는데 들어가서 뎁스, 깊이 가공하는 거는 우리가 공구팁이 앞에 뾰족한 부분으로 Z-1까지 할 거기 때문에 1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실제 코드로는 Z-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고 확인. 그리고 반드시 드웰을 꺼짐해 주셔야 G81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걸 안 꺼주시면 G82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드웰이 안 꺼주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G99, G98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나오는 포스트에서 요 R, 리트렉트2 내지는 RTX2 요 값을 자동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제 G98로 여러분 하신다 그랬죠. 초기점 복귀로. 이렇게 되고, 이걸 자동 안 하면은 지금 우리 포스트는 99로 나오겠습니다. 이 포스트도 나중에 올려놔야 되겠네요. 확인. 지금 제가 뭘 했죠? 다시 리트렉트 자동 해갖고 저는 G98을 원하는 겁니다. 확인. 그리고 자, 이속 및 속도는 우리가 센터 드릴 정도는 한 800에 50 정도. 특히 시험일수록 무리할 필요 없는 것이 진입도 낮춰도 되고, 하다가 부숴먹으면 안 되니까 안정적인 속도로 합니다. 확인하고 계산하셔가지고 모의 가공을 해보셔도 되고,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빨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Z-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의 가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포스트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기계에 맞는 이런 포스트를 지금 쓰고 있었습니다. 포스트를 쓰고 있었고, 지금 이 포스트를 제가 다운로드 방에 화낭밀 상축 포스트인데, 제 유튜브에 있는 포스트인데, 이 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길이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길이 보정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와 내가 생각하는 G81, G98, XY 위치와 Z값, R값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주말에 수기 다들 연습 많이 하셨죠? 어떤 분은 20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하셨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딱 감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제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연속해서 코드가 맞다는 거는 원점이나 좌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자 팩드릴링 G83 사이클을 가지고 8mm 드릴을 가지고 같은 요 구멍에다가, 역시 이 구멍의 윗면에 얘를 하니까 굳이 얘 두 개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얘 두 개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R은 5로 하고, 사이클에서 관통구멍이니까 모델 깊이를, 자, 밑에 있는 다른 걸 해도 되겠지만 그냥 공구팁 깊이를 19mm 짜리니까 여러분들은 한 22mm까지, 어쨌든 한 마이너스 22 정도까지 넣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조금 의심스러우면 한 1mm 더 넣어도 됩니다. 확인하시고, 스텝 값. 요게 이제 Q 값이 되겠습니다. Q 값. 스텝 값의 첫 번째 값을 2 해가지고 Q 값을 2로 주시고, Q 값은 팩드릴링 할 때 요 사이클에 해당하는,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98 한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잡고, 99 하면 안 잡으셔도 됩니다. G99로 하면 안 잡으셔도 되고, 그리고는 이속 및 속도를, 요 드릴은 제가 얼마를 한다고 했죠? 800에 100으로 하겠습니다. 800에 100으로.
S값 800, 피드값 100으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관통구멍 관통이 되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너무 좀 작게 나온 것 같네요. 이게 오늘 이게 21mm였죠. 그러니까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21mm였으니까 19mm일 때 20인 거지. 21mm니까 2mm 정도 더해서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얘가 뒷면을 뚫고 나오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뚫고 나오는 게 보이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공정으로 해도 되고 두 공정으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수기를 두 공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밀 플래너에서 첫 번째 우리 요 가공법을 가지고 날마다 약간 다른 가공법을 좀 써볼 겁니다. 안정적으로 첫 번째 이 가공법을 가지고 평행드밀 10파이짜리를 가지고 정치수 피니쉬로 확인해서 얘랑 얘를 이제 가공을 할 텐데 높이가 이렇게 달라도 한꺼번에 가공은 되는데 이거 6mm를 3mm씩 갖고 요 안에는 만약에 5mm라면은 2.5mm씩 갖고 이게 안 되고 3mm씩 깎이면서 얘는 2mm, 3mm로 나눠집니다. 그걸 알면은 그렇게 깎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 먼저 3mm씩 2번 깎고 안쪽에 2.5mm씩 2번을 깎기 위해서 먼저 설사 경력 요 바깥에 면 확인. 특히 소재가 이제 강할수록 한방향 가공을 많이 쓰니까 한방향 가공에 해당하는 파트 따르기. 공구는 지금 한 75% 간격되어 있는데 가공 소재는 전체가 6mm고 절삭당 3mm씩 깎겠다. 황삭 정삭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바닥은 0으로 정치수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래서 요것도 피드나 이런 값을 아까 보니까 800에 80 정도로 하는데 진입할 때는 그의 반값 정도로 해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시험을 치고 했었습니다. 자, 확인. 그래서 먼저 지금 밖에 윤곽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가공을 시켜보시고 먼저 모의 가공에서 요 꼬다리가 남거나 형상이 이상하거나 하는 문제가 없다면 봅시다. 뭐 정상으로 나오는 것 같죠? 문제가 없다면 지금 시간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안전 높이까지 올리면서 낭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비절삭 이동해서 급속 이송 부분에 요 영역내 바깥에서 바꿔지면 영역내입니다. 기분 좋게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영역내인데 요 안전제트 요걸 좀 많이 씁니다. 안전제트.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비절삭 이동을 잡아주시고 계산하면 한 번 깎고 안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를 거의 다가 이제 막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옵션을 써도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실제 시험을 치실 때는 절삭 경력을 바로 안쪽은 이렇게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바로 안쪽을 만약에 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안쪽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는 하나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물론 얘가 구멍을 향해 일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공정을 한 공정으로 했다면 우리가 비절삭 이동해서 저 구멍을 향해서 플런지 직선으로 플런지입니다. 시작 드릴점에서 사전 드릴점이 여기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겠고 가공을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진입할 때 지금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램프로 타고 오고 있죠. 자, 비절삭 이동해서 시작 드릴점의 위치를 뭔가 찍어준 것 같은데 기존 거를 좀 없애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걸 지정해 볼게요. 나와서 계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계속 안 되고 있죠. 측면으로 타고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고
이때 역시 비절삭 이동해서 요 내부 부분으로 내려갈 때는 진입에 요 닫힌 영역 형상위 램프가 요런 움직임입니다. 요런 움직임 램프 주차장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고속도로 램프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요거를 그냥 플런지가 직선이고 요 높이 3mm 위에서부터 피드 값을 가지라는 건데 우리는 한 10mm 높은 데서부터 피드 값으로 내려오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 직선으로 내려오고 직선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영역을 한꺼번에 잡아도 근데 문제라고도 볼 수는 사실은 없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공하는 모습을 단면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보면 자 6mm짜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3mm 가공이 딱딱 되는데 요 5mm짜리는 6mm를 친다 생각해가지고 2mm, 3mm가 깎이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두 공정을 한 공정으로 할 수가 있겠고 자 다시 단면을 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부분이 약간 싫다 두 개를 깊이를 따로 깎는 게 싫다 그러면은 밖에 윤곽만 먼저 깎는 가공을 먼저 이렇게 하신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 부분을 다시 한번 공구도 똑같으니까 들어가서 절삭 영역을 이 포켓 부분에 대해서 5mm를 한꺼번에 깎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우리 일반 피드 속도로는 여기에 파트 따르기를 해도 공구가 한 번 지나면 다 깎을 수 있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mm에 2.5mm씩 딱 균등 분배해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절삭 미디통 속도에서 800에 80으로 진입대 한 절반값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역시 이게 형상이 램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형상이 램프 닫힌 영역의 형상이 램프 형상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멍을 뚫어 놓은 대로 비절삭 이동에 진입해 가서 자, 비절삭 이동에 진입해 가셔가지고 구멍을 뚫어 놓은 대로 플런지 요 높이 10 이렇게 한 Z10 정도에서부터 피드 값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직선으로 내려오라 라는 것인데 이때 요 구멍을 못 찾아가면 아까 했듯이 사전 드릴점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모의 가공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세요. 모의 가공을 해보면 층을 두 번 나눠 깎는데 편의상 첫 번째 깎는 깊이를 1층이라고 보고 두 번째 깎는 깊이를 2층이라고 봤을 때 1층을 깎고 나서 들어 올립니다. 또 안전 높이까지. 안전 높이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2층을 이렇게 깎고 있는데 파트 따르기가 없죠. 요것이 들어 올리는 게 싫으면 역시 이제 비절삭 이동의 급속 이송에서 간격 공구축이라는 설정을 요건 이제 요것도 영역 내겠네요. 그러니까 영역 내는 밖에서 밖으로, 안에서 안으로 할 때 영역 내이고, 영역 사이는 바깥에서 안으로나 안에서 바깥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게 영역 사이입니다. 지금 영역 내니까 그냥 요거를 간격 공구축 말고, 최소 안전 Z라고 하면은 1층을 깎고 나서 3mm 들었다 내리면서 2층을 깎고, 여기서 바로 직접이라고 하면 1층을 깎고 나서 바로 내려가서 2층을 깎게 됩니다. 이게 가공법으로 괜찮은지는 여러분들이 MCT 하면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들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 한번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들어 올리도록 최소 안전 Z를 쓰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엔 직접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모의 가공을 해보면 아까 간격 공구축일 때 위로 Z100만큼 들어 올리던 거는 이제 하지 않을 것 같고
내일은 한 번에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살짝 들어 올리네. 그지? 그래도 살짝. Z100까지 안 가고. Z100까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천천히 막 사람 복장 서게 하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시험장이라면 요까지 하셨다면 자기 포스트로 전체를 하나의 G코드를 이렇게 내셔가지고 하나의 G코드로 내셔가지고 여기서부터 6월 29일이니까 전체 복사 지금 저희는 캔버스를 쓰고 있는데 시험장에는 VCNC나 캔버스를 쓸 확률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면 되고 두 개 다를 쓸 수 있는 둘 중에 아무나 하시면 되고 저는 제 자리에서 시험장에 따라서 모든 자리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해진 자리에만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꿔오면 되고 이 상태에서 평소 쓰는 자리들은 설정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시험장이라면 설정, 메인 설정 가서 컨트롤러 기계, 환하게 기본 하시고 오늘은 70, 69에 21이다. 이걸 반드시 자기가 두 번째 시간에 가공해온 소재를 똑같이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설정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평엔드 밀, 2번 센터 드릴, 3번 드릴, 6.8이네요. 우리는 8mm, 밀링 기능사는 8mm 탭이 없으니까 하시고, 파라미터 설정에서, 가공 설정에서, 우리 거는 M06이 있어야 공구를 교환해준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다 코드를 집어넣고, 수동인 상태에서 원점 설정으로 1번 좌측 상단, 실제로 캠에서 좌측 상단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바로 등록, 2번 좌상 등록, 3번 좌상 등록한 후에 자동 가공으로 돌려놓고 사이클 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공하시는 거를 시험장에서 감독관님에게 녹음을 해야 되니까 감독관님이 해야 되겠네요. 감독관님에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답안을 걷어간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은 확인이 안 되면 기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시험장에서 만약에 캔버스 말고 딴 걸 쓴다 그러면 딴 걸 익혀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상 없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통 메모장 같은 데 뿌려서 이 코드를 메모장 같은 곳에다가 넣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2번에 앉았다면 모든 파일에서 텍스트를 없애고 02.nc 정도로 해가지고 그 조교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교 형님들일 수도 있고 후배들일 수도 있는데 불러가지고 다 했습니다 하면은 걷어가겠습니다. USB에다 걷어간다 보시면 되고 자, 요까지 하시는 것이 지금 밀링 기능사의 이제 1교시 요즘 그 탭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우리가 4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시간당 하나씩 하는 겁니다. 시간당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정도 더 한다고 했으니까 이틀에 6개를 목표로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